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5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프록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록시 패턴은 어떤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그 객체를 대신할 객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원 객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원 객체를 바로 접근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 객체라는 것이 중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원 객체 대신에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원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과 어댑터 패턴, 지금까지 배운 두 개의 패턴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식 패턴도 원객체를 포장을 해서 장식을 해서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객체는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클라이언트는 원객체 대신에 장식된 객체를 사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어댑터 패턴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는 원객체를 바로 접근하지 않고 어댑터라는 걸 통해서 원객체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식 패턴은 원객체의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기능을 확장하는 또는 추가 기능을 추가해주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될 것이고요. 어댑터 패턴은 원래 원객체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가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프록시 객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프록시 객체는 원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과의 큰 차이는 인터페이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요. 장식 패턴은 하나의 메소드만 장식하는 형태인데 프록시 패턴은 보통 그렇지 않다. 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록시 객체가 이 원객체를 대신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프록시를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프록시들이 있냐면 그게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 스마트 프록시가 있고요. 스마트 프록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는 장식 패턴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프록시의 경우에는. 나머지 간단히 살펴보면 원격 프록시는 이 원객체가 클라이언트하고는 다른 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기기에 있고 프록시는 원객체 클라이언트와 같은 기기에 있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프록시에서 프록시는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는 원객체가 마치 같은 기기에 있는 객체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격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는 생성 비용, 요 객체가 생성될 때까지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생성하는 비용 또는 걸리는 시간, 비용이 같은 예일 수 있는데 복잡하거나 생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 때 그 순간까지만 대신해 주는 것이 가상 프록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신을 안 해줘요. 원격 프록시는
계속 대신을 해주죠. 프록시 객체가 이 원 객체를 계속 대신해주지만 가상 프록시는 원 객체가 준비가 완료되면 이 프록시 객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이패스만 하는 형태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있지만 그 역할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가상 프록시고요. 보호 프록시는 접근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퍼블릭 메소드가 있습니다. foo라는 퍼블릭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원래 퍼블릭이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인지 상관없이 이 foo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런 3명은 이 foo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2명은 또 이런 특성 있는 또 다른 애들은 foo를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객체장에서 제공하는 Public, Private, Protected라고 하는 이런 접근 제어를 통해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애들은 접근하고 어떤 애들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원래 제공하는 접근 제어로는 제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들을 만들어서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면은 foo를 접근할 수 있고 이 프록시를 통해서 하면은 foo를 접근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 프록시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록시는 요 객체를 접근하기 전에 뭔가 유용한 일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장식 패턴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4 종류의 프록시들이 있고 이 노트에서는 요 3개 원격, 가상, 보호 프록시 요 3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프록시를 살펴볼 때는 예제로는 자바의 RMI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원격 프록시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RMI라는 건 Remote Method Invocation, 원격 메소드 호출 이런 것을 사용할 것이고요. 보호 프록시와 관련해서는 자바에 있는 동적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프록시 기능이라는 건 보호 프록시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프록시를 실제 개발하지 않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현하지 않고 동적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 보호 프록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이제 요 프록시들을 설명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프록시는 원격 프록시입니다. 원격 프록시를 살펴볼 건데 Head First Design Pattern,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는 껌볼 모니터 앱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 노트에서 상태 패턴을 살펴봤고 그때 응용이 껌볼 기기입니다. 껌볼 머신입니다. 그런데 이 껌볼 모니터는 이 껌볼 기기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 기기의 상태는 뭔지 등등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껌볼 머신은 근데 이 껌볼 기기들은 로컬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oT처럼 이제 건볼 기기에 다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원격에서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도 이 건볼 머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이 모니터가 이 건볼 머신과 같은 기기에서 동작을 하더라도 동작을 하고 다른 기기에서 독립적으로 건볼 머신이 동작하고 있어도 모니터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 건볼 머신을 주면, 건볼 기기를 주면 그 건볼 기기에 대해서 얘가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볼 머신마다 모니터들을 이렇게 계속 하나씩 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set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건볼 머신을 바꿔 가지고 그 건볼 기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볼 머신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공학관에 있는 건지 뭐 일공학관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그를 이제 위치를 이제 기록을 해 놓고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게 우리가 접근하는 메소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면은 건볼의 현재 위치, 건볼에 있는 건볼 수, 기계 상태,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격에 있는 기계를 이 건볼 머신이 이 모니터가 모니터링 해야 되려면 여기에 이제 TCP/IP 통신하는 기능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OCP에 잘 안 맞는 거죠. 얘를 또 이 건볼 기기가 로컬에 있는 경우하고 원격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볼 모니터를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건볼 기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 사용하기로 한 패턴이 바로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래서 건볼 모니터는 항상 뭔가 서버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여기에 프록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건볼 모니터는 이 건볼 머신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원격 프록시를 도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건볼 모니터는 우리가 실제 건볼 기기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원격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얘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나 원격에 있는 걸 접근하나 똑같은 코드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프록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프록시는 이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것은 프록시의 구현이 되겠고, 얘는 이 기기가 로컬에 있지 않든 똑같은 코드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프록시를 도입하게 되면 건볼 모니터가 코드의 수정 없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냐라고 실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어떤 단점? 불가피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은 기기가 로컬에 있는 경우하고 원격에 있는 경우 차이는 통신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접속 오류, 접속이 되더라도 메시지가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은 프로그램에서 예외로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객체가 원격에 있어도 로커앤고가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코드를 보면 이 코드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수정이 되더라도 하지만 이 안에 복잡한 통신 코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해야 돼요. 내가 접근하는 것이 로컬일 수도 있고 원격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로컬이든 원격이든 동일한 코드로 처리는 하는데 원격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때문에 완전히 투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격 프록시고요. 프록시를 일반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원격 프록시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는 다른 객체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대신 해당 객체에게 요청을 전달해주는 객체이고요. 따라서 프록시는 그것이 대신하는 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댑터 패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장식 패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식 패턴도 원래 원객체하고는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원격 프록시를 제어하고 장식 패턴처럼 is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격 프록시는 장식 패턴처럼 hasA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프록시 객체는 hasA로 객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통신을 통하는 거죠.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원격 프록시는 is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지만 원격 프록시가 아닌 나머지 가상, 보호, 스마트 이런 경우에는 isA와 hasA 장식 패턴처럼 이제 둘 다 동시에 사용한다. 프록시가 원격체를 대신하는 이유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되고 우리는 현재 원격 프록시를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프록시는 원래 대신해주는 원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되겠고 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isA 또는 뭐 subtyping 또는 subclassing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원객체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원객체를 hasA로 유지해야 되는데 원격 프록시는 이제 hasA로 유지하는 건 아니고 서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통신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격 프록시를 살펴보는데 자바의 RMI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MI라는 건 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원격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RMI라는 용어 대신에 RPC라는 용어로 불려졌습니다. Remote Procedure Call. 그래서 원격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서 원격에 있는 그냥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원격의 객체가 있고 그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의 객체가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MI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단계 1이 원격 인터페이스 만들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원격에 있는 객체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 원격에 있는 객체에 어떤 메소드들을 호출할지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has A를 통해서 그 subtyping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say hello를 내가 원격에 있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에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부를 거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get location, get count, get state 요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get location, get count, 그리고 get state 요 세 가지를 여기 인터페이스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메소드는 remote exception을 생성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throws remote exception. 체크드 예외일 거고요. 원격에서 호출 가능한 모든 메소드는 remote exception이 발생하다고 공표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 say hello도 string을 반환해 주고 있고요.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환하는 거나 인자나 다 어떻게 되냐면은 원격에 있는 객체로 전달이 돼야 되겠고 원격에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즉 원격으로 매개 변수가 전달돼야 되겠고 거기서 함수에서 어떤 결과를 계산해서 반환해 주면 그 반환된 값이 또 통신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값들하고 반환되는 값들이 모두 자바에서는 serializable 타입이어야 됩니다. serializable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시 타입이거나 객체의 경우에는 serializable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파일 처리할 때 파일에 저장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얘는 자바에서는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표시 인터페이스로 얘가 그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객체 복제를 할 때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객체를 저장할 때는 요거에 반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는 크게 serialize 하다고 표시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잠깐 설명드리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복제를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shallow copy의 문제인데 그래서 deep copy라면은 요런 객체를 deep copy하면은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객체의 경우 저장할 때는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 다시 얘네들을 불러들이면 store 해가지고 load 하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serializable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erializable
이제 저장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리면 이런 모습을 해요. 그런데 통신으로 전달할 때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클래스 A를 만들었는데 이 A를 얘의 결과로 반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얘가 implements serializable라고 표시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문법 오류가 난다라는 거고, 웬만한 애들은 serializable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RMI를 쓰고 싶을 때 해야 될 일은 내가 원격에 있는 객체가 있고 이 객체를 내가 이 원격에서 얘를 접근해서 얘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퍼블릭 메소드를 다 부르고 싶을 수도 있고 일부만 부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를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throws remote exception이라고 공표해 두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인터페이스 구현한 구체적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remote implementation extends unicast remote object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remote 아까 만든 얘를 구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에서 동작할 객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도 투명성의 한 가지 걸림돌이죠. 그렇죠? 우리가 껌볼 기계가 있는데, 껌볼 기계가 있어요. 기기가 있는데 얘는 원래 내가 껌볼 머신이라고 만들어 놨죠. 그런데 얘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껌볼 머신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요거를 익스텐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고, 요렇게 요걸 임플리멘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에서 동작할 객체가 얘가 있는데 얘의 그 RMI를 지원하는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RMI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 텐데 RMI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뭔가 특별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 요 생성자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 요거에 이제 요 메소드 원격에서 처리하는 애들은 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애들은 요 throws remote exception을 공표해 두게끔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안 바뀌고 요 안의 내용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원격에 있는 객체가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가 얘를 접근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은 registry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 RMI registry라는 거를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객체를 등록을 해서 돌아가고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것이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외부에서 어떤 이름으로 접근할지 이름을 줘야 되겠고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객체이고요. 생성을 해갖고 요게 바로 전에 만든 요 RMI를 지원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요 RMI 레지스트리에 등록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등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면은 우리가 통신할 때는 요 서비스를 접근할 때는 주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할 때는 80번 포트를 쓰죠. 그런데 RMI는 기본적으로 1099 포트를 씁니다. 1099. 그런데 이렇게 하이 포트들은 보통 요즘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막아놔요. 못 쓰게 막아놔서 아마 이렇게 쓰면은 라우터나 또는 여러분들 AP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상위 포트 번호를 쓴다 그러면 11099 이런 포트들을 보통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땡땡 11099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에 호스트 이름까지 해서 로컬 호스트 리모텔로 땡땡 11099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코드로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단계사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옛날에 해야 되는데 단계사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RMI 레지스트리가 실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얘를 먼저 하고 요걸 해줘야 돼요.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RMI 레지스트리에 요 객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에서 룩업 하면은 여기 클라이언트에 스터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스터브가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스터브하고 통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땡땡 11099 이렇게 해가지고 룩업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룩업을 한 다음에 룩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원래 객체를 쓰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룩업하는 요 과정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요 과정에서 다양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된다는 점, 그 점만 제외하고는 기존의 로컬 객체를 접근할 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모트 클라이언트를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나는 부분들, 여기에 try catch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껌볼 머신 대신에 껌볼 리모트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껌볼 머신 리모트는 이렇게 요거를 인터페이스 만들었고 얘를 하나를 더 만든 거죠. 요거를 익스텐드 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들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격에서
요 코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많은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것을 숨겨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RMI를 쓰지 않더라도 서킷을 직접적으로 써서 내가 프록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외라는 문제들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그 자바 RMI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리모트에서 내가 부를 메소드를 객체 메소드를 그 객체가 제공할 메소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 중에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내가 원격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RMI를 이용해서 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은지를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체가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들, 퍼블릭 메소드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메소드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를 받지 않고 스트링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mote exception 이렇게 이제 요거를 리턴하게끔 그러니까 공표하게끔 정의를 해줘야 된다. 선언해줘야 된다. 그 원격에서 호출할 메소드는 remote exception을 공표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통신에서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공할 원격 그 객체를 정의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remote implementation 해가지고 원격에서 서비스해줄 객체는 unicast remote object를 extend 해야 되겠고 상속해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얘는 이 RMI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들이에요. RMI 서버 unicast remote object에 있는 애고 implements hello 요 메시지를 hello 합니다. 그래서 얘는 say hello를 부르면 요 메시지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로컬에도 만들어 봤습니다. 로컬도 만들었는데 똑같이 hello를 임플리멘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컬도 같은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게 발생하진 않겠지만 throws remote excep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공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로컬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리모트 임플리멘테이션을 둘 다 접근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기에 메인에 보시면 5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get remote or local object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는 이 오브젝트가 로컬이든 그 리모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코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say hello를 부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et remote local 오브젝트를 보면은 그 랜덤하게 불리언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50% 확률로 로컬로 접근하거나 리모트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원격에 있는 거 접근할 경우에는 lookup 해가지고 127.0.0.1이에요. 요거는 로컬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에 1109999라고 하는 그 포트 번호에서 리모트 헬로라고 하는 그 RMI 객체를 lookup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반환해 주고요. 얘가 true가 아니라 false이면은 그냥 new hello local implementation에서 얘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애 또는 로컬에 있는 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격에 있는 애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RMI registry를 실행해 줘야 돼요. 근데 이 RMI registry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자바 설치하시면 그 자바 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자바 빈 디렉토리 RMI registry에 있고 그 RMI registry를 어디서 실행해야 되냐면은 요 프로젝트, 프록시 리모트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빈 소스가 있는데 어디서 실행을 해야 되냐면 빈 디렉토리에 오시면 이 리모트 서버 클래스가 있죠. 여기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요 클래스들이 있는 데서 RMI registry라고 실행을 하고 11099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종료는 안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헬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요번에는 또 5번 다 이렇게 됐는데 로컬에서 전달되는 게 요번에 실행했을 때는 한 번만 원격에 있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원격에서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완벽한 원격은 아니죠. 로컬 호스트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제 연구실에 다른 컴퓨터 220688224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서버 커넥티드 하고 이런 식으로 220688224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버에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메시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격에서 지금 다른 컴퓨터에 있는 실행되고 있는 객체에서 저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또 수정을 해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통신을 통해서 상진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해서 얻어내고 있어요. 원격에 있는 것도 가서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원격에 있는 쪽으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그 원격에 있는 곳에서 반환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M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시면, 뭐 이 RMI 기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그 방법 중에는 이 RMI는 TCP IP 소켓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통신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추상화해서 제공해주는,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활용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록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